지난 시간에 했던 그 중화점을 확인하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 중화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하고 염이 나와요. 그러면서 뜨거워져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개수가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화가 일어날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하나씩 만나요. 1대1로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중화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우리 실험에 먼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약이 있어요. 지시약 중성일 때 색이 변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온도가 그 가장 높을 때,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어서 전기가 통하는데,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온수는 전체 상대적인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전류의 세기는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물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걸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가 온도예요. 그 다음에 그 원래가 아니고 여기 이제 양을 다르게 해줘. 산하고 염기를 넣어주는데 양을 좀 다르게 해줘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양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을 때 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보면은, 자, 여기 이 지점을 A, B, C, D, 이 지점이라고 해보면 산의 양은 10, 20, 30, 40, 50. 이 두 개의 농도가 같은 거야. 조건이 농도가 같아요. 양은 밀리리터. 농도가 같으면은 이온수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온수가 같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50, 40, 30, 20, 10 ml를 넣어주고,
그래서 물 생성량을 살펴보면은 물 생성량 보면 10ml만큼만 생성이 돼요. 여기도 20ml만큼만 생성이 돼요. 여기는 30ml만큼, 여기 20ml만큼, 여기는 10ml만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동그라미 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있는 것만큼만 반응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같으니까 부피비도 1대1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는 나머지가 뭐예요? 40에 NaOH가 남죠. 여기는 20에 NaOH, 여기는 없고, 여기는 20에 HCl, 여기는 40에 HCl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염기, 여기 두 개는 산이 되죠. 그래서 양적 관계를 보면은 중화된 양은 중화 반응한 양을 보면 이 양이 뭐냐면은 물이 생성된 양이에요. 그래서 A하고 E가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B하고 D가 같아요. 그다음에 C가 최대가 되는 거지. C가 뭐다고? 중화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얘가 뭐라고? 중화점 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중화점 확인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이랑 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염. 그래서 그 염이라는 걸 일단 먼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봅시다. 염이라는 거 보면은 그 중화 반응할 때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과 같이 붙어있던 물질, 그것들을 다 염이라고 하는데, 그 염들이 물속에 녹아요. 물속에 녹아 있어요. 대부분은 물속에 녹아 있는데 여기 색칠해 있는 이 부분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고 이걸 우리가 앙금이라 그래. 앙금. 나중에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응?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제 이 표에 이제 음이온과 양이온 순서를 외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이 화학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순서만 외우고 있으면은 앙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기억해 놓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 번 해보면은 외워져. 선생님도 이거 많이 풀 때는 외웠는데 지금 또 까먹고 그래. 잘 안 쓰면 또 까먹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굳이 지금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할 때는 이런 순서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PT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조사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소화를 위해 위산을 분비하는데, 위산의 성분은
염산이다. 그 다음에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이 쓰리게 되는데, 이때 염기 성분인 제산제를 먹으면 된다. 제산제 주성분은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수소, 나트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종이나 책을 보면 누렇게 변하는데, 이건 종이가 산성지라 가지고 이제 중성질을 만들면 이거 막을 수 있다. 입안의 세균은 음식물에 당을 분해해서 산을 만든다. 그래서 치약을 이용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더 찾아보고 그 원리를 만화로 표현해보자. 이건 여러분이 만화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시고. 중화 반응 이용하는 거 주로 이제 화석 연료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이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해요. 그래서 보통의 빗물보다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를 산성비라고 한다. 봅시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pH 5.6 이하의 산성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일반비와 산성비, 그 차이를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가열장치가 든 아크릴 상자를 준비합니다. 아크릴 상자에 지시약으로 쓰이는 BTB 용액을 적신 여과지를 넣습니다. 물이 든 비커를 가열장치에 올려놓고 가열해주세요. 달걀판을 붙인 뚜껑으로 상자를 덮고 달걀판 안에 얼음을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수증기는 달걀판에 있는 얼음 때문에 식어서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물방울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비가 되는 거죠. BTB 용액은 산성과 만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단지 물자국에 색이 지워질 뿐 색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성비가 아니라는 증거죠. 다음은 황가루로 산성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에 황가루를 넣고 불을 붙입니다. 황가루를 사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실험해야 해요. 뚜껑을 덮고 같은 방법으로 비를 만들어 볼게요. 황가루는 연소하면서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아황산가스가 섞인 빗방울이 여과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자리가 노랗게 변했어요. 빗방울이 산성이라는 증거죠. 이와 같이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는 물과 만나 산성비가 됩니다. pH 2.0 정도의 식초를 이용해서 대리석을 녹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스탠드 밑에 대리석을 놓고 뷰렛에 식초를 부어줍니다.
뷰렛의 밸브를 열면 식초가 한 방울씩 대리석에 떨어지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식초가 떨어진 자국을 따라 대리석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성의 강한 위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산성비로 인해 자연의 피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성비가 내리지 않게 하려면 주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린 시대를 여는 우리의 노력.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잘 봤죠? 이제 산성비의 원인이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휘발유 있잖아. 이거 잠깐만. 자동차 휘발유 말고 경유 중에 석유 안에 이제 황이 들어가 있어요. 석유 안에 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유 중에 예전에는 휘발유도 그렇지만 경유 중에 저유황 경유라는 걸 팔았어요. 지금은 파는 거 초저유황 경유라고 써 있어요. 주유소 영수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유를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주로 어른들 부모님이랑 같이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영수증에다가 초저유황 경유란 말이 써 있어요. 예전에는 또 휘발유 중에 무연 휘발유가 있었어. 무연이라는 것은 이게 나변자예요. 이게 납이 들어가지 않았다. 예전에는 휘발유에도 납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럼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에서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많이 나와요. 얘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은 주입구고요. 이쪽은 배기구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연료하고 공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 공기라는 게 80%가 질소잖아. 그러니까 연소는 산소랑 연소를 하는데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매우 고온에다가 고압이에요. 그래서 연료 중에 탄소랑 수소가 주로 있는데 이 탄소랑 수소가 산소랑 만나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만들고요. 수소는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네들이 배출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고온 고압이다 보니까 공기가 그냥 공기에 있는 질소가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산화물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게 얘가 배출돼서 물과 만나면 질산이 되는 거지. 질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래서 안 좋다 라는 거죠. 중화시키는 방법이지. 산성화되는 호수에다가 이제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시키고 그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이용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고요.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은 배기가스 자체를 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배기가스가 이 이산화황 자체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가잖아.
나가면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런 통을 지나가요. 여기서 샤워기를 뿌려요. 이렇게 물을 막 분사하면 이 밑에 그 이산화황이 녹은 물이 돼. 이 물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체를 중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음 이거 받고 그래서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의 예를 살펴보면은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제거하고, 김치의 신맛, 산을 염기로, 생선회는 염기를 산으로, 머리 쏘였을 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바르고, 위산양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는 제산제를 먹고요. 비눗물은 염기성이므로 머리를 감으로 식초로 헹궈줘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에 수소 이온과 염기 수산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혼합 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샴푸와 린스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머리를 감으로 식초를 떨어뜨렸다. 뻣뻣해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그 염기가 녹으면서 중화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진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묽은 염산과 수산화투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용액은 자 봐봐, 여기에 지금 그 수산화 이온이 있죠. 중성화 아니야 이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염기성이죠. 붉은색 맞죠? 용액 불꽃 반응 실험하면 노란색이 나타난다. 나트륨 있죠. 증발시키면 염화나트륨 결정 나오죠. 묽은 염산을 가해줘도 더 이상 묽은 염산을 가해줄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잠깐만, 여기 염기니까 붉은색 나오고요.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아니지? 이거 선생님이 착각을 했어요. 아닌데 맞는데?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맞고, 그 다음에 용액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나트륨이 있으니까 노란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용액을 증발시키면 염화나트륨도 나오고. 답이 3개인데? 옳지 않은 거 2개예요. 자,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 액성을 탄성 염기성, 암모니아수 염기성, 신김치 산성, 소다 염기성, 레몬즙 산성. 그래서 기억 디귿은 염기성이고요. 니은 리을은 산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199쪽은 이제 효과적으로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진에 보면 이제 뭘 뿌리는 게 나오지.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요. 풍향이나 풍속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시기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어느 곳엔 과다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 석회가루 뿌릴 때 하는 얘기지. 그래서 활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석회가루를 뿌리는데,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뿌리면 제일 좋고, 앞으로는 뭐 이제 기계를 시키면 되겠지. 기계. 요즘에 기계 시켜가지고 농사 많이 짓잖아요. 사람이 직접 안 하고 기계가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런 기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쪽이 앞으로 취직을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봐봐, 이제 그 김밥집에서도 김밥을 자동으로 밥을 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으로 밥을 펴주는 기계랑 자동으로 김밥을 말아서 잘라주는 기계가 나왔대. 그러니까 기계에서 밥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은 거기다가 사람은 재료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 김밥 있잖아. 뭐 야채 김밥, 뭐 오뎅 김밥, 뭐 돈가스 김밥, 이런 그 재료만 가운데 얹어주면 기계가 또 자동으로 말고 자동으로 잘라준대요. 그럼 자동으로 펴주고 말고 잘라주는 기계만으로 사람 2명을 줄였다는 거야. 김밥집에서 사람 2명 줄이면 한 달에 400만 원 줄인 거니까 1년이면은 거의 5천만 원 돈이 절약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넘게 절약이 되지. 기계 하나 사면.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가 그 사람을 대체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 우리는 과학 중점, 정보과학 중점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자, 그다음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토양 호수를 산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보자. 거기 예시는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토양도 마찬가지죠. 산성화된 토양을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속 발전 가능 위원회가 있어요. SDGs라고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가 뭔지 제너레이션인데, 그렇죠. 미래 세대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단원의 마무리 한번 하고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중화 반응을 이용한 예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는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시킬 수 있다. 다음, 저 2번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잖아.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에 주기적으로 석회가루를 살펴하는 거는 방지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피해를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지 방지가 아니라. 그래서 1번, 나머지는 산성비를 줄이는 것들이죠. 화석연료 산성비, 이산화황 산성비, 휘발유 대신 전기자동차 산성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산성비를 줄이는 거. 그래서 우리 2단원 끝났고, 요번 단원 6단원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 주에 생물 다양성 유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